근데 이제 박수 칠 필요가 없나? 그런가? 그렇지.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 오케이, 바로 오케이. 그냥 46회 들어가면 됩니다. 자, 46회. 자,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에 대한 지식 독서. 사실 어렵습니다. 처음 하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고. 뭐 결론부터 얘기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자. 그렇지. 완전 심플하지. 그러니까 많은 거를 얘기해 주려면 사실은 되게 많은데. 맞아. 첫 번째 심플하게 해봐. 그냥 완전 진짜 1분 안에 5분 안에 얘기한다는 것처럼 오케이. 심플하게 하고 거기서 풀어내봐. 알았어. 하나씩. 그러면은 제일 심플하게 먼저 가지를 쳐볼게. 자, 회사 생활,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성과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어떤 회사 경영자의 입장에서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부각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이 책에서는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 보통 우리나라에서 조직 문화라고 하면은 복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복지가 아니라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위기, 환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조직 문화가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 성과가 높게 나오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근데 여기서 서두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일하는가, 그 이유가 성과를 높이는데 제일 큰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성과를 내기 위한 동기, 그 모티브를 스펙트럼으로 나눈 게 있어. 이거를 이 책에서는 모티브 스펙트럼이라고 있고, 직접 동기와 간접 동기로 나눴다. 그래서 직접 동기가 3개가 있어. 그리고 간접 동기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직접 동기는 일의 즐거움,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 이렇게 되고, 이것을 다시 좀 설명을 하자면, 일의 즐거움은 그냥 말 그대로 일을 즐겁게 하는 분위기,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의미는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어. 알았어. 잘하고 있어. 진짜 잘하고 있어. 알았어. 이 의미. 딱 어색하네. 이 의미는 의미는 그 본인의 신념과 가치와 이 일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그거는 아니 맞는데? 잠시만. 그렇게도 볼 수도 있지. 업무에서 한 발짝 떨어진 동기, 그 일 자체가 아닌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나온 결과를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할 때 발생한다.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해주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이 일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의사가 사람을 살리거나 고칠 때, 혹은 간호사가 누군가를 진찰할 때, 그 일이 이런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 그것이 두 번째 의미. 그리고 성장은 이 일로서 그 다음에 갖게 될 결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로펌에 들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커리어 패스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뭐 이 일을 하는 것은 또 그 넥스트 스텝을 위한 그것이다. 나의 성장의 베이스다. 그런 게 요 3개. 직접적인 이유. 직접적인데 일의 즐거움은 그냥 일 자체이기 때문에 가장 영향이 크고, 이게 다 안 나오네. 제일 영향이 크고,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 성장 순이다. 그리고 이게 간접 동기가 있어. 간접 동기는 첫 번째가 정서적 압박, 두 번째가 경제적 압박, 세 번째가 타성이다. 자, 정서적 압박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FOMO, fear of missing out. 그래서 무엇인가 놓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인터넷 소셜 페이스북 같은 걸 하는데 누군가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가 간 여행지가 부러워서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가는 것, 혹은 부모님이 실망하는 게 두려워서 이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서적 압박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경제적 압박은 쉽게 얘기해서 보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그게 두 번째, 경제적 압박. 세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한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동기 자체가 아예 없이 그냥 타의에 의하는 것. 이것을 이제 간접 동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타성에 의한 게 제일 영향이 크고 그다음이다. 이런 식이다. 그래서 이걸 왜 나눴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 직접 동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과는 높아지고 간접 동기가 낮으면 낮을수록 성과가 높아진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경제적 압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인센티브랑 연관이 되거든. 회사에서 조직 문화 담당자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오류가 뭐냐면은 성과금, 그 다음에 보수를 많이 줄 때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한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동기는 단기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가 있지만 코브라 효과라고 코브라 현상이었나? 효과라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코브라가 너무 많아서 코브라를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잘 잡아오더라 이거야. 객체수가 줄었어.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가만 생각하더니 이거 코브라 잡아가지고 키워가지고 팔면 돈을 더 많이 벌겠다. 그래서 코브라 개체수가 더 늘어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는 이 인센티브제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요렇게 기본적으로 모티브 스펙트럼을 나눠서 설명을 하면서 책이 들어가서 조금 이야기가 개념을 잡고 들어가기 쉽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성과는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직접 동기가 높을 때 혹은 간접 동기가 나갈 때. 근데 이거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순히 이거는 업무의 성과에만 결과를 미치는 건 아니다. 연애, 결혼생활, 뭐 다이어트, 그 다음에 뭐 어떤 본인의 다른 목적,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애인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있어. 가능성이 높고 엄마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다. 그러면은 깨질 확률이 높고 이런 거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결혼생활 중요한 것들도 맞는 것 같아요. 의미, 성장 다 함께 포함되는 것 같죠.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모티브 스펙트럼을 나눴고 지금 얘기했던 이 직접 동기가 높거나 간접 동기가 낮은 요것을 여기서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토탈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를 총 동기라고 해석을 했고 직접 동기는 플러스, 간접 동기는 마이너스로 해서 이 웹사이트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래서 본인의 직접 동기가 높으면 결과치가 플러스로 나오고 간접 동기가 높을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결과치가 나와. 그래서 본인이 이런 걸 봤을 때 결과값이 플러스다. 그러면은 나는 이 회사에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에 있다. 마이너스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성과에 대해서 동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성과 자체를 또 설명을 하고 있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 동기를 얘기한 것 자체가 이제 여기서 설명이 되는데 전술적 성과, 그 다음에 적응적 성과.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될까? 이게 전술적 성과를 택틱스 퍼포먼스라고 했고 그
그다음에 적응적 성과를 어댑티브였나? 어댑티브 퍼포먼스. 하여튼 비슷하게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여기 또 안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약간 산으로 가고 있나? 아니야, 지금 잘 보고 있어. 네, 성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동기에 의해서 이런 동기,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것이 이런 동기의 스펙트럼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렇지. 이 스펙트럼에 의해서 성과의 질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렇지. 토탈 모티베이션이라 한다. 근데 그 성과는 어떻게 나뉘느냐.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전술적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전술적 성과는 뭐냐면은 계획에 의한 성과.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키 퍼포먼스 인덱스, KPI. 그러니까 뭔가 수치로 혹은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여기에. 그래서 회사에서 보통 뭐 업무 매뉴얼을 주거나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거기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 연 몇 건의 뭐 영업을 해오시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술적 성과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이 전술적 성과는 성과만으로는 이 회사가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성과에 대해서 적응적 성과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 이 적응적 성과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임기응변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냥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처, 혹은 뭐 그러니까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부서를 위해서 일한 사람, 지원했던 사람, 조직에서 누군가를 서포트했던 사람, 아니면은 조직의 문화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좋은 행동을 했던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 그런 것들을 무형의 그런 것들을 적응적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고객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를 가거나 어디 뭐 비행기를 탈 때 좋은 경험, 그 고객의 좋은 경험을 내게 만드는 것은 이런 전술적 성과보다는 적응적 성과일 때 드라마티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그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저가 항공사지만 이런 총 동기 평가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승무원들이 그 탑승하는 승객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지. 그래서 한 예로 뭐 파병을 가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가족들이 함께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우스웨스트 이제 항공사 직원이 같이 이렇게 보내줘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던가, 혹은 비행기 기내 방송을 조금 더 재밌고 웃기게 해서 즐겁게 할 수 있게 한다던가, 그런 재량권이 이 회사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우스웨스트나 홀푸드나 뭐 유명한 뭐 스타벅스나 유명한 회사들에게는 그런 직원들의 적응적 성과를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핵심인데. 맞아. 이게 큰 뼈대지. 그래서 너무 외운 것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으로 가긴 좀 그렇지만 단순한 성과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보다 일의 즐거움과 의미와 성장이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이다. 야, 너 그러고 보니까 너 블록체인 저번 주에 진짜 잘한 거구나. 정신없는데 잘하고 있어. 아 진짜 잘하고 쉽지 있어. 않네. 아 진짜. 그래서 일단 그렇다. 그래서 성과는 그렇게 나눌 수 있고, 이 전술적 성과에 대해 전술적 성과의 한계와 군대에서는 이 전술적 성과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북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모호성을 줄임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혹은 대처했을 때 낼 수 있는 성과가 이제 적응적 성과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여기가 핵심 메시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조직 문화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날 거야 아마. sublinear 식역화 점화. 기억이 안 난다. 식역화 점화라고 이 어려운 단어들 좀 많이 나오는데 점화. subliminal priming이라고 인간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만큼 감각을 무의식 속에서 인지시켜 행동과 감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이론. 이게 이제 그 광고에서 많이 쓰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나 팝콘 같은 거 눈에 안 보이게 프레임에 넣어서 그런 광고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점화 실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환경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게 바꿔가면서 그 실험 대상들이 퍼포먼스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험들을 하는데 그거의 결과가 어쨌든 상황에 의해서 퍼포먼스는 영향을 받는다거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이 있는데 주의 분산 효과, 뭐 의도 상실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의 분산 효과, 의도 상실 효과, 그 다음에 과실 편향성. 과실 편향성 이런 게 나옵니다. 과실 편향성은 뭐냐면은 실제로 이 일의 원인이 어떤 사건의 원인이 어떤 개인에 있는 게 아닌데 환경에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개인을 비난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 내 말이 이해가 되고 있나? 알았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실험의 사례들이 이 책에서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문화 자체가 이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 동기는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이 책의 큰 뼈대야. 큰 뼈대고 그리고 책의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또 한 200페이지에 통해서 하고 있어. 자, 그 얘기를 해줘야겠지? 조금 길긴 한데 잠깐 얘 지워야 돼. 어쨌든 리뷰해야 되니까. 자, 쉽지 않네. 이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조직 문화의 핵심 요소를 총 7가지로 얘기하고 있다. 조직 문화의 핵심 요소. 첫 번째 뭐였지? 리더십. 두 번째 뭐였지? 정체성. 세 번째 직무 설계. 네 번째 경력 경로. 다섯 번째 보상 제도. 여섯 번째 공동체. 일곱 번째 성과 관리. 이렇게 나뉜다. 자, 여기서 이 어떤 하나가 이 조직 문화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고 다 이 각 요소들이 함께 역할을 해야만 좋은 조직 문화가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 책의 메시지고 이전에 지웠지만 전술적 성과, 전략적 성과도 마찬가지로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지 전술적 성과만 좋다는 건 아니야. 둘 다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두 개가 상호 존재하기 위해서 이 조직 문화의 이 7가지 요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리더십. 자, 여기서 그 리더를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어. 그래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거래형, 두 번째 무관심형, 세 번째 열정형, 네 번째가 파이어 스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거래형 187페이지. 이 거래형 이 내용 너무 많아서.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시지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추구해야 되는 거. 추구해야 되는 걸 파이어 스타터라고 얘기하고 있어. 파이어 스타터.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생뚱맞게 무슨 파이어냐 맞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 뒤에 보면은 파이어 와처라는 이야기가 나와. 여기 더불어 파이어 와처.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사우스웨스트 창립자가 한 말인데,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오랜 시간 전에 구석기 시대 이럴 때 이제 불을 처음 발견했을 때 누군가가 불을 처음 피웠다, 혹은 번개에 맞아 불이 발생한 걸 봤다. 그럼 누군가가 불을 막 가서 이제 그걸 가져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때는 불이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보는 사람이 파이어 와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우스웨스트에서는 그 조직 문화 책임 담당자가 있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조직 문화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사람을 파이어 와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보는 사람을 파이어 와처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우리 회사에서 혹은 우리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의미를 부여를 해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이 파이어 와처와 파이어 와처 이전에 그런 불을 당겨주는 사람이 이제 이 파이어 스타터가 되는 거지. 파이어 스타터가 되고, 오케이. 그래서 거래형은 예를 들어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상부를 주고, 그 다음에 무관심형은 그냥 일이 있을 때만 관심을 가지고, 열정형은 아까 얘기했던 직접 동기, 간접 동기를 둘 다 주고 이런 건데, 이 파이어 스타터는 직접 동기는 높이고 간접 동기는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 그래서 그 말인 즉슨 직원들이 그 리더의 조직 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신 그 직원들이 업무할 때 자신의 재량권 혹은 호기심을 갖고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파이어 스타터다. 그래서 기업에서, 조직에서 가장 올바른 그 형태는 리더가 없어졌을 때도 그 조직이 완벽하게 돌아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 파이어 스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정체성. 자, 쉽지 않군. 정체성. 이 정체성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까 여기 그 성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게 Y였잖아. 여기서 나오는 게 Y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혹은 이 조직이 왜 존재하는가, 이 회사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하는 회사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Y보다 How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의 동기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 Y에 집중할 때 그 직원과 회사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 예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가지 수단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맞지? 기억나? 네, 이거 하나의 지식이라 가지고 처음에 로고스, 그다음에 에토스, 파토스가 맨 마지막이고, 에로스, 파토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에로스, 에토스. 에토스가 제일 마지막이야? 파토스 맞아. 아니고? 에토스가 제일 마지막이야. 그래서 에토스가 왜 중요하지? 에토스가 그러니까 로고스는 논리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고, 맞아. 그다음에 파토스는 감정,
정서 이런 걸로 설득하는 거고. 그다음에 에토스는 이게 뭔가 토탈적인 그런 걸로 하는 건가? 이게 뭐지? 여기서는 정체성을 통한 정체성. 통한 설득이라고 돼 있는데 정체성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좀 더 찾아보면은 실제로 설득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배경 혹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 그런 것들이 설득의 가장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설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정체성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를 얘기했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도 우리가 왜 일하는가 그 정체성이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리더십은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되는 거고 정체성은 그러니까 이 조직 문화가 우리가 어떤 회사이고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문화여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직무 설계 여기서도 새로운 단어가 나오더라고. 사다리? 사다리는 그 다음. 기다리. 여기서는 롤 크래프팅. 롤 크래프팅.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롤 크래프팅이 뭐냐면은 어쨌든 그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이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고민해서 지워주는 걸 말하는데 잡 크래프팅과 비슷한 개념인데 좀 어렵다. 롤 크래프팅. 그래서 이 롤 크래프팅을 할 때, 이 롤 크래프팅을 할 때는 5단계의 퍼포먼스 사이클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어.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직무 설계를 할 때는 한 사람이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그 회사의 어떤 부속품으로서 어떤 한 부분만 일을 하게 되면 동기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여기서 했어. 그럼 이게 쭉 가서 어떤 결과물에 도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고려한 퍼포먼스 사이클을 고려하는 요소들이 1단계가 영향력의 논리, 그 다음에 2단계가 자극, 3단계가 우선순위 계획화, 그 다음 4단계 실행, 5단계 성찰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사람의 잡을 줄 때, 롤을 줄 때 그것을 고려해서 줘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치? 맞아. 오케이. 조금 서둘러서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경로인데 이것도 우리 나라 대기업에 진짜 그 문제를 난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 무라카미 하루키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를 볼 때도 회사라는 단체를 제로섬 사회라고 얘기를 했잖아. 제로섬 조직이다. 그러니까 함께 토너먼트라는 거지. 그치. 토너먼트. 서로 경쟁해서 한 명이 올라가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그 피터의 원리라는 게 나와. 맞아. 피터의 원리. 피터의 원리가 뭐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동안에 해왔던 성과를 가지고 뭐 임원을 시킨다든지, 맞아, 이렇게 맞아. 승진을 시키는 거. 그 맞아. 직무를 보지 않고 그 직무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아니, 찾는 게 아니라 맞아. 그 전까지 해왔던 퍼포먼스를 보고 거기에 그 보상으로 앉힌다. 그치. 그게 이제 피터의 원리야. 그래서 피터의 원리에 따르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 같은 회사에서는 일을 잘하는 엔지니어가 있어. 한 명이 있어. 그럼 얘가 갑자기 일을 하나 받았어. 어쩌다가. 그러면 얘가 그걸 잘했단 말이야. 다른 애들은 잠깐 자기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얘가 잘했어. 그럼 다른 일이 또 주어져. 다른 일이 또 주어져.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얘가 매니저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은 이 사람이 매니저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조직에서 이 토너먼트의 결과는 CEO나
CFO다.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들이 이 사람은 사실 매니저가 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냥 매니저로 남고 싶을, 아니, 그러니까 엔지니어로 남고 싶을 수도 있는데 어쩌다 보니 이 사람은 매니저가 되고 나머지들은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이 경쟁에서 도태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좋은 예로 하나 IBM 사례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IBM에는 그 펠로우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엔지니어들이 특허를 내고 자기 개발을 하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실제로 회사 내에서도 이 CEO나 CFO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고 자리라는 인식이 있고, 또 신입사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뭐 21년 연속으로 특허가 가장 많은 회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 각 역할에 맞는 사다리를 세분화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지. 단순히 CEO나 CFO만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쉽게 경영관리 사다리, 그 다음에 전문가 사다리, 고객 전문 사다리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이 보상제도, 공동체, 성과관리 이렇게 있는데 끝까지 할까? 뭐 간략하게만. 간략하게만? 알았어. 야, 공동체에서 나오는 거는 링겔만 효과. 혹시 기억나? 아니, 링겔만 효과. 링겔만 효과는 이 아마 심리학자가 했던 실험인데, 줄다리기를 해. 그러면 사람이 이제 사람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줄다리기의 기여도를, 개인의 기여도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야. 근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사람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조직이 커졌을 때 그 조직에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게 이제 링겔만 효과야. 그래서 공동체를 이제 형성을 할 때는 적절한 크기에 혹은 적절한 구성 요소의 그 공동체 구역, 그러니까 사이즈를 구별을 하고, 그 구별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150명 단위, 그 다음에 50명 단위, 15명 단위, 5명 단위. 그래서 얘를 빌리지 그룹, 얘를 밴드 그룹, 얘를 헌팅 그룹, 얘를 버디 그룹으로 나누고 있고, 그러니까 퍼포먼스나 어떤 지적 교류가 가장 높을 수 있는 건 여기야. 근데 이 각 그 조직의 그룹의 규모에 따라서 특성과 그 효과가 다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얘네들이 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주라고 했어. 대신 요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시간은 좀 더 길어야 돼. 수가 적고 더 친밀한 관계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공동체. 맞아. 그 다음이 성과관리고, 이 성과관리는 이 책을 봐도 약간 좀 애매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과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센티브 제도로 성과관리하는 건 최악이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실패 사례를 이제 들고 있고, 회사 내에서 아까 얘기했던 파이어 와처, 이 조직 관리 담당자와 플러스 재무 담당자를 캘러브레이션 팀이라고 해서 구성을 시켜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이 조직과 팀원을 모니터링을 해야 돼. 그래서 우수한 이 포지션에 맞는 사람이, 이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과 포텐이 있는 사람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이 올라갔을 때의 플러스, 회사에서 플러스, 그리고 더 올라갔을 때의 마이너스, 뭐 플러스,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계산을 해보고 그 사람에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시도와 평가를 계산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 자체의 그 실험이잖아. 그럼 이것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그 결과와 그 다음에 결과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이제 팔로우해서 이제 다음에 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사전에 다 고민을 해보고 그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렇게 이렇게 하나의 어떤 방법론까지 얘기를 해서 이 책은 끝이 났고, 크게 뭐 이제 홀푸드 마켓, 듀이앤 부프, 그 다음에 도요타, 사우스웨스트, 위키디피아,
메달리아, 스타벅스, 구글, 로제타 스톤, 켈러 윌리엄스.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부동산 중개회사. 그다음에 뉴질랜드 럭비 국가대표 뭐 팀, 올 블랙스. 그다음에 고앤 소사이어티, 리츠 칼튼, 스타벅스, 뭐 IBM 이런 유수의 회사의 좋은 조직 문화 사례들을 좀 설명을 해주더라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조직 문화가 어떻게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까지 오케이. 이 책엔 담겨 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링겔만 효과가 뭐라고? 줄다리기. 무인승차. 이상입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진짜 어렵네. 파토스, 에토스.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정리가 되네. 나도. 와, 이게 뒤에 진짜 나는 처음에는 이게 책이 잘 카테고라이징 돼서 좀 정보가 정리가 돼서 나왔는데 뒤에는 그냥 진짜 흩뿌려 놨더라고. 맞아요. 책을. 그래서 좀 힘들었어. 나도 그랬으니까 앞에 부분에는 이게 딱 너 말대로 카테고라이즈 돼 있어. 직접 동기, 간접 동기에서 딱딱 정리가 되는데 뒤에 가면 이게 막 섞이면서 장난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니까 조금 정리하는데 나도 그지. 어렵더라고. 그럼 여기까지? 네. 더 한 가지만 그냥 제가 얘기해줘. 진짜 이 효과가 있을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금전적 압박을 통한,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직들이 조직 문화를 얘기하지만 너가 말한 대로 그 조직 문화는 복지 차원의 조직 문화고 그 조직 문화로 성과를 낸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잖아. 그걸로 승부를 내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조직 문화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너도 생각을 해? 나는 이 책이 진짜 가려운 부분을 명확하게 긁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야. 그 적응적 성과가 단어가 좀 애매하지만 그 직원의 재량권을 주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결정하고 시도하고 뭔가 그것에 대한 아웃풋을 볼 수 있는. 그치? 나는 그게 우리나라 대기업은 진짜 부족하다고 생각해. 맞아. 우수한 인재를 다 뽑아놓고 그치. 바보로 만들고 있어. 맞아. 왜냐면은 의사결정권자가 다 팀장이나 위에 그 임원들이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그냥 계속 피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거야. 그치. 계속 기다리기만 하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안주하려고 하고 그치. 리스크는 테이킹 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오는 게 그 아까 조직 사다리였나? 거기에서 보면은 이런 토너먼트식 제도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은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런 토너먼트 제도에서 리스크를 안 진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맞아. 그거 기억난다. 그러니까 안전한 일을, 안전하고 결과가 보이는 일을 하려고 하지. 뭔가 창의성이 필요하고 그치. 뭔가 도전해야 되는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가 뭐 조금 정체될 수밖에 없는 문화가 되는 거지. 맞아. 물론 이 대기업이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있어. 왜냐면 조직이 너무 크니까. 근데 여기서 애자일 조직도 잠깐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는 특히 건설회사에 있으니까 공감을 좀 많이 했지. 맞아. 근데 우린 말로는 사실은 조직 문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솔직히 이런 거잖아. 조직 문화라는 것이 직원들이 행복하고 직원들이 즐겁고 즐겁게 일해야 우리 회사의 성과도 훨씬 더 많이 난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실제로 CEO들이 얘기하는 거거나 뭐 공개 석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이라든지 그 진짜의 문화는 아직 좀 멀었다, 형수님. 맞아. 여기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도 와닿더라. 뭐였지? 거창하고 말뿐인 가치, 회사 가치, 목표 이런 거는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니, 뭐 우리 회사를 예로 들긴 좀 그렇고 여기서 얘기를 든 건 뭐냐면은
뭐 정직, 성실 이런 기본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핵심 가치로 전혀 효용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좀 괴리를 난 느끼는 거야. 그렇지.